여기 면역염증으로 인해 매 순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데뷔한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초년생 가수 이태리라고 합니다. 현재 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55세 박경희 씨. 앨범 발매 후 실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그녀지만 아무도 모르게 힘겨운 고통을 홀로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몇 년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염증성 질환들이 경희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나요? 갑자기 답답함을 호소하며 노래를 멈추는 경희 씨. 어디가 불편한 걸까요? 제가 폐섬유화증으로 좀 오래 앓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한쪽은 완전히 이제 섬유화가 돼서 이제 한쪽 폐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긴 호흡을 하거나 이러면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해요. 굉장히 좀 그렇게 호흡이 딸릴 때도 있고. 폐섬유화증은 염증으로 인해 폐가 굳어가며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호흡곤란에 이르게 되는 병인데요. 1%도 안 되는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하고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점차 굳어가고 있는 폐로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는 그녀. 그래서 정기적으로 폐 기능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80%가 넘어야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51%밖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 비해서 좀 현저히 좀 떨어진 이 정도면은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호흡이 많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태이시죠. 이미 폐 기능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진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폐섬유증은 폐세포에 간질부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섬유화로 폐섬유증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중 특발성 폐섬유증은 5년 내 환자의 60% 정도가 사망하는 희귀난치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CT상 검게 보여야 할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건 그 부분에 이미 섬유화가 진행돼 굳어져 버렸다는 건데요. 숨을 쉴 수 없는 끔찍한 고통까지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암으로 쳐도 상당히 좀 높은 사망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돌아가시기까지 이 호흡이 점점 가빠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산소호흡기를 끼셔도 호흡이 너무 가빠집니다. 나중에 이제 사망에 이르시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에 몸부림치게 된다는 무서운 병 때문에 매 순간 불안하기만 합니다. 건강했던 시절 그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면역염증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건강은 악착같이 경희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그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굳이 노래를 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쪽 폐는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나의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살아갈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택한 게 이 노래예요. 점차 굳어가는 그녀의 폐.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경희 씨에게 노래는 마지막 소원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긴 염증이 연쇄적으로 병을 부르고 있다는 것. 면역염증은 경희 씨 온몸을 돌며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여름을 앞둔 계절이라도 이렇게 좀 쌀쌀하거나 이렇게 주변에 제가 이제 이렇게 찬 기운이 느껴지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파릇파릇해지고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전신 피부 경피증 진단을 받은 그녀. 딱딱한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피증 역시 염증으로 인한 질환인데요. 피부 경피증이 심각한 손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염증이 심해 열화상 카메라에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현저히 낮은 그녀의 손. 또 면역염증은 피부뿐 아니라 심장과 위장 등 신체 내부 조직으로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기온이 낮을 때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름에도 난방용품 없이는 생활이 힘들지만 피부의 감각이 더 떨어지면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여름에 뭐 여름이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틀까 말까 그 정도로 뭐 에어컨은 별로 안 틀어요. 장기를 옮겨다니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면역염증. 경피증이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 자가면역 세포가 이제 보통 항체죠. 그 항체가 이제 폐를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다른 장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폐세포를 공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세포 공격 당하면서 염증이 심하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염증 때문에 섬유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가장 중요하죠. 혼자 사는 경희 씨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는 앵무새. 이제라도 위태로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면역염증 관리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일교차가 심한 환경과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크고 작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은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침투한 병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혈액 내 염증까지 유발하는데요. 낮아진 면역이 유발한 염증이 바로 면역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미세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면역염증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나 미생물 그리고 체내 물질에 대하여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면역염증 반응에 의해서 위염, 대장염, 만성피로, 대상포진 또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나 암까지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면역염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혈액 검사와 면역력 검사까지 진행했는데요. 먼저 박경희 씨는 만성염증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 있었고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김나임 씨는 총 콜레스테롤과 식전혈당 수치 모두 정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평소 잔병 치레가 잦다는 손희진 씨 역시 염증 수치가 기준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면역염증을 잡아 치명적인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는 이 사람. 30도를 웃도는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운동을 이어가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모습,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개그 37년차 누구? 배용관입니다. 맞다고요. 1세대 국민 개그맨으로 통하는 배영만 씨. 90년대 다양한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우리를 즐겁게 해준 그가 자신만의 비결로 면역염증을 잡은 특별한 주인공입니다. 이 자전거를 한 20km, 30km 이렇게 막 그렇게 타고 또 이게 전발산이잖아요. 산에 이 산을 좀 가파라요.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그것도 한 둘레 돌면 한 10km 돼요.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이게 돕니다. 그래서 제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배영만 씨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매일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후두암에 걸린 경우가 있어서 후두암 말기암 같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뭐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후두암이라는 그 암이라는 것 때문에 이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암에 오지 못하도록 제 몸을 이제 면역력이 생기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개그맨으로 성공한 후 각종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활약했던 그에게 갑자기 닥친 불행. 어느 날 그냥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여기 찍잖아요. 내시경을 딱 찍더니만 후두암 말기암 모양이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턱걸이 주저앉아가지고 오줌 있죠, 오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졸여버렸어요, 바지에. 그 정도로 놀래가지고 저도 아이들이 어렸어요. 큰애가 중학교 3학년, 딸이 초등학교, 이제 태어난 아이 이렇게 셋인데 와, 그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더라고. 나는 내 몸은 이제 둘째치고 이 아이들을 어떡하지 눈물만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어, 진짜 많이 울었어. 혼자
애들 할까 봐가지고. 갑작스러운 말기암 진단 후 죽음의 공포에서 힘겨웠다는 영만 씨. 하지만 두 번의 큰 수술을 이겨내고 면역력 관리에 힘쓰면서 이제 그전보다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 중인데요. 말을 하고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 이 후두에 암이 생겼다는 건 개그맨 배영만 씨에게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목소리를 아예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만 씨와 같이 방송을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암이 바로 후두암인데요. 암 극복 후 그의 현재 일상은 어떨까요? 예, 들으세요. 건강을 위해 산이 가까운 주택으로 이사했다는 영만 씨. 다시 돌아온 대한민국. 반가운 얼굴 배영만 씨를 한 방송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모양인데요. 영민아, 생방송 하느냐고 다시 오늘 출연하러 왔습니다. 이 분장 끝나고 이제 리딩하고 이제 생방 들어가야죠. 잠을 못 자서 피곤해요. 우리 5시, 새벽에 5시에 나가야 되니까. 암 투병 시절 가장 그리웠던 방송 무대. 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는 영만 씨. 후두암 극복 후 더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드디어 생방송 시작. 특별히 오늘 방송은 아들 강민 씨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무슨 혼자요?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외롭다고요. 언제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배영만 씨. 그 덕에 그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선배님 늘 항상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은 암이다 하면은 야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님은 이게 나는 할 수 있어, 난 날 수 있어 이런 희망찬 마음을 이렇게 희망을 많이 갖고 사시는 분 같아요. 그날 오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배영만 씨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후두암 제거 수술을 2차례나 받은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네. 다행히 후두의 상태는 아직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후두암 검사 재발했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암 수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관리 잘 하시면 앞으로 계속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에 만족한 모습. 암은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가 지속적. 배영만 씨가 면역력을 높여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프로폴리스. 그의 완치와 재기는 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됐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겪었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프로폴리스 다 챙겨 먹어서 면역 염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항암 작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폴란드의 한 의과대학에 다이애나 사위카 그 박사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그 프로폴리스의 이제 항암 효과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장암 세포에다가 이제 프로폴리스를 이제 투여를 하자 그 암세포가 이제 괴사가 되고 그리고 신생혈관의 재생을 이제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실제 한 연구를 통해 프로폴리스 투여 후 종양 부피가 현저하게 감소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프로폴리스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암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 이제 원인 중 하나인 이제 DNA의 손상을 이제 막아주는 데 도움을 이제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폐종양을 가진 쥐에 이제 프로폴리스를 이제 투여를 하자 암 종양의 크기가 이제 50% 정도 이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폴리스 복용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종양의 크기가 무려 7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도 폐종양 성장 억제에 프로폴리스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유방 줄기세포의 성장을 막고 악성 종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고,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면역염증을 잡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주간 식단 관리와 적정
적당한 운동을 하며 프로폴리스 섭취를 병행했는데요. 먹고 나서 화한 느낌이 들어서 속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건강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2주 후 면역염증을 잡기 위한 도전이 끝나고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몸 좀 나아지셨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좀 비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콧물이 조금 맑은 콧물 같은 게 좀 뚝뚝 떨어졌었는데 이거 프로폴리스 복용하고 나서 그게 좀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2주 전과 같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와 면역력 검사까지 진행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손희진 씨는 NK 면역세포가 무려 50% 이상 증가했고 염증 수치도 3분의 1가량 크게 감소. 김나임 씨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식전혈당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고요. 면역염증으로 고생하던 박경희 씨 역시 면역세포 수치는 올라가고 염증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NK 세포를 갖다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NK 세포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프로폴리스를 투여할 경우에는 NK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서도 프로폴리스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폴리스는 5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플라보노이드가 가장 효과가 크고 중요한 유효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항염증 효과,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항균 효과가 있고 또 구내 염증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노화, 항산화 효과 등도 있습니다. 직접 겪은 건강한 변화를 통해 앞으로 심기일전을 다짐하는 도전자들. 면역염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번에 기회에. 앞으로 관리에 힘써서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프로폴리스도 좀 챙겨서 먹어가며 면역염증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염증은 줄이고 면역력은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위대한 유산 프로폴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꿀벌이 이제 꽃이나 나무의 수액을 이제 옮기는 일도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폴리스를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이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